요동쳤던 금요일장 고생 많으셨고요. 마감 앞두고 현재 시장은 낙폭을 많이 줄인 가운데 코스피는 한 36포인트, 코스닥은 17포인트가량 저점 대비 낙폭 만회입니다. 위아래로 요동쳤네요. 두 분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이청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 PB,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금요일장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여전히 지금 계속 속보가 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뉴스는 플로우를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장중 내내 놓고 봤을 때 이 뉴스를 어떻게 따라갔느냐 시장 해석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보복 공격이 있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오전에 이 당국자의 말도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이란 공격 확인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다만 이란 당국자는 이제 외신 통해 전해진 내용은 이란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 우리가 받은 건 없었다. 이런 내용들도 전해졌습니다. 해프닝이었나, 급락장에서 매수 기회였나, 아니면 5차 중동 전쟁이 발발될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나, 어느 쪽에 해석을 두세요, PB님? 참 어려운데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은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습니다만 적어도 오늘의 이 충격이 오늘로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지 매우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불확실한 거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은 리스크를 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충격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 보입니다. 적어도 오늘 기준으로 장중 저점 대비 꽤나 많이 오르긴 오르고 있습니다만 수급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개장과 함께 1시간 만에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1조 정도 던졌는데요. 이후로 계속해서 던지기 시작하다가 지금 기준으로는 그래도 꽤나 많이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아직 바닥권이라고 생각하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있는 이 이슈가 명확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시장은 리스크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와 함께 지금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상 오늘의 이슈라기보다는요. 4월에 시장이 계속해서 밀렸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이런 중동 지역에서의 분쟁은 명확하게 물가 지표를 조금 더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변수로 작용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달에 발표될 물가지수와 앞으로 있을 연준 의원들의 발언 등을 고려했을 때 어젯밤에 나온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이것 또한 결코 현실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미국 경제 그리고 미 연준은 결국에는 고용 안정이라든지 물가 안정, 이 두 가지가 정책 목표입니다. 고용 안정은 지금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남은 건 이제 물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올해 어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안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물 경제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 금융 경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장은 조금은 더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인하 가능성이 축소하고 있는 현재 시장. 게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일 그냥 전쟁 리스크만 볼 게 아니라 유가를 자극하고 유가가 또 물가를 자극하고 이 부분도 계속 이 미 연준 쪽에서 주시를 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한 상황 자체가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다. 환율 이야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외환 위기 수준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이틀 동안 급락했다가 다시 또 오늘 재반등을 했단 말이죠. 차 의원님, 선물 시장에서 이번 주 내내 보니까 현물에서 한 2조 원, 선물 시장에서 오늘 1.7조 원 포함하면 거의 4조 원 가깝게 매도가 쏟아졌거든요. 이미 알려진 악재이기는 한데 아직 끝나진 않았잖아요. 그럼 지금 기회로 봐야 되는 건지 우리 시장을 팔고 나가는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직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일단 외부적인 변수 짧게 말씀드리면 외부적인 변수는 지금 이제 속보식으로 단락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큰 흐름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11시 때 이 박사님하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캠핑을 할 때 밤에 밖에서 동물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죠. 근데 그 동물 소리가 뭔지를 확인될 때까지 지금 그 공황적인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부에서는 뭐 이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피해 당사국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확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것이 끝났다라고 보기 어려운 그 PB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단
지금 시장이 얼마큼 빠르게 회복하느냐에 따라 이것도 하나의 또 사건이다라고 보여지죠. 시장이 불안하면 밑꼬리를 이렇게 세게는 못 달 것 같아요. 오히려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신중론으로 다음 주로 넘겨야 되는데 장중에 밑꼬리를 달아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장은 여전히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수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물론 주말 내에 확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부적인 변수 이후에는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주식은 올라간다라는 그런 것들을 증명한 또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이제 1,400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400원에 대한 시도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네. 물론 우리가 앞서 이제 어이제 앵커도 말씀하셨다시피 외환위기 정도 우리가 외환 보유가 4천억이 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4월 달에 환율을 건드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두 가지 요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4월 달에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이제 배당을 줬거든요. 배당금의 유출이 또 있습니다. 배당금의 유출, 그러니까 선물 매도가 말고 선물은 매도하고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배당금 받은 걸로 나가는, 그러니까 환에 대한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도 처음 나왔습니다만 양배추 가격도 2배 올랐다면서요. 그럼 이제 토스트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환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원화가 또 약세를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 때 눌려놨었던 물가가 급격히 올라감으로써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 요소들이 대내외적인 요소가 섞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환이 일단 1,400원대 계속 시도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이것이 안정화되느냐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 인정하고요. 지금은 일단은 적극적인 플레이보다는 조금 글로벌 위기, 중동 사태, 그다음에 우리 환율 사태, 미국의 금리 사태, 금리 상황 요 세 가지를 면밀히 관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정말 트리플 압박이 시장을 거침없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을 다 지금 함께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중에 좀 영향을 받았던 섹터의 움직임을 보자면 일단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10시 38분쯤에 이 속보가 들려왔고요. 이란 쪽에서의 뭔가 공격이 확인됐다. 속보가 계속해서 전해졌죠. 11시 구간대 치솟았던 종목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직결된 이 방산 에너지 관련 종목들 그리고 더불어서 해운주까지 이 부분이 한 1시간 지속이 됐고요. 거의 탄력을 반납했지만 이게 만약에 사실 무근이고 큰 공격 없겠다 싶으면 지수 반등한 만큼 또 훅 빠져야 하는데 크게 또 빠지진 않고 한 2시 구간대 여전히 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불안감이 확전 가능성을 여전히 품고 있다면 해운, 에너지 뭐 이런 중기 투자 쪽으로도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매력적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아쉽네요. 그렇죠? 이렇게 네. 계속 아이디어가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매력적이라는 표현이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에 따른 수익률을 줄 수 가져갈 있는가라고 수 묻는다면 있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동 지방에서의 이 이슈와 리스크는 필연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견인할 거라고 보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여실히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아직 중동 지방에서의 불안감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의 단기적인 탄력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유가 상승의 근본적인 배경은 결국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경제가 괜찮습니다. 소비 판매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덕분에 GDP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개선도 이어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다면 주된 공장,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는 원유, 여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결국 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국제 유가의 상승은 철저하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해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봉쇄 이야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과 별개로 해상 운송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제력도 조금씩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비행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항공이 되든 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운이 되든 그런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객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운송이 일정 부분 해상운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점을 마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연초 대비 실적 개선이 상향 조정된 섹터가 우리나라 기준, 코스피 기준으로 크게 4개가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그리고 하나가 운송입니다. 운송이 실적 개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유통 물량이 조금씩 많아진다는 것, 유동이 되는 물량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경제가 그만큼 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해운주 또한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유 수요, 그러니까 공급 이슈 말고도 지금 수요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이 추이도 같이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아직 기회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예스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의 섹터 조금 더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출렁였던 우리의 주도주 반도체 쪽 막판까지의 움직임은 낙폭을 빠르게 줄여가고 있고 중소형주 안에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YIK가 고점을 높이기도 했죠. 이번 주에 또 새로운 뉴페 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TSMC 내용 보죠. 헤드라인 서프라이즈 어제 이 시간대 전해드렸어요. 예상치 다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컨퍼런스 콜에서 보니까 240억, 320억 가이던스 기대감보다는 훨씬 더 낮은, 그러니까 상단 자체가 한 200억 달러에 불과하는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아쉬웠습니다. 어떤 해석으로 오늘 반도체주를 보느냐에 따라 전략도 달라지겠어요. 이청원 PB께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흔들린 배경, 그리고 낙폭을 만회한 배경, 이 부분 좀 해석해 주시죠.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적지 않게 하락을 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게 앞서 이야기한 TSMC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TSMC의 2분기 그리고 3분기 기준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화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약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용 측면에서의 부분을 살펴본 뒤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밀리는 것은 1차적으로 시가를 형성했던 시점에서는 TSMC의 영향이 분명히 컸고요. 이후로는 사실상 중동 지방에서의 이슈입니다. 이게 월등히 더 컸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 앞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중동 지방에서의 흐름이 조금은 개선이 될 필요가 있고요. 추후 마이크론 또 엔비디아, TSMC 주가 흐름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충격이 큽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응 방법이 뭘까 참 많이 고민을 하다가 주가와의 선형관계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괜찮았습니다. 그때 반도체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잘 갔습니다. 해당 기업이 속한 시장보다 베타 개수가 1 이상이 나오면 그래도 오늘은 철저하게 시장에 따른 충격으로만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주가와의 흐름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던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인내를 가지고 계속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시가부터 삼성전자가 1% 빠지면서 TSMC가 영향을 받았고 장중에 4% 빠진 건 확실히 전쟁 영향, 불안감을 반영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이 하이닉스 중심적으로 하나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차 의원님, 오늘 SK 하이닉스 낙폭 2% 넘게 빠졌습니다. TSMC와의 기술 동맹 맺는다. 차세대 HBM 기술 개발 들어간다. 이 사실 좋은 뉴스 아닌가 싶은데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 오늘 키움증권에서 하반기 기점으로 HBM, MS 줄어들 거다. 요 크게 악재인 것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지 다음 주에 실적 발표도 있는데 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키움증권 얘기를 제가 봄부터 했죠. 하이닉스가 올 여름까지 제가 투자하라고 분명 말씀드리고 올 하반기 내년 초에는 분명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때쯤 되면 당연히 경쟁자가 들어온다. 그 말씀은 제가 MTN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름 때까지 이제 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버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다른 경쟁들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차린다면 어디에 차리시겠습니까? 커피숍 제일 잘 되는 지역에 옆에다 차리는 게 그게 이제 인지상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내년에는 우리가 다양한 칩들,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 들어올 겁니다. 들어와야 또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또 이것이 어느 순간에 또 공급 과잉이 분명 또 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이는 길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가 있죠. 비비님 말씀하신 그 TSMC도 있고 우리 삼성전자 D램도 있고 서버도 있고 SSD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유로모픽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지금 당장은 SK하이닉스의 집중을 아직까지 버릴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중동 문제가 외부적인 변수죠. 중동 문제가 만약 진짜 전쟁이 터졌다. 네. 그래서 5차 중동 전쟁이 됐다. 그게 끝나고 나면 주식시장이 끝나나요? 아니죠. 주식시장이 올라가죠. 그럼 뭐가 올라갈까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인공지능 산업혁명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가겠죠. 그럼 HBM은 당분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써 모양이 달라진 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미래에 들어올 HBM이고 지금 SK하이닉스는 현재판의 HBM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자. 또 한 가지, 앞서 제가 환율을 말씀드렸죠. 환율이 1,400원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환율도 언젠가 꺾일 겁니다. 환율이 꺾이면 제일 먼저 외국인들이 뭘 하죠? 국내 주식을 사죠. 국내 주식을 사면 제일 먼저 뭘 사죠? 지수 관련주를 사죠. 근데 우리나라 지수 관련주는 뭐죠? 반도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면 분명 반작용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반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이제 정유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이거는 순전히 중동발 때문에 올라간 거죠. 이거는 중동 문제가 사라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중동 문제랑 상관없이 갈 수 있는 건 뭐죠?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성장 동력을 품고 있는 반도체 성장 스토리는 살아있고 외부 변수에 흔들리더라도 이 같은 스토리가 살아있다면 결국은 회복될 섹터. 그러면은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는 컨센을 상회하는 내용들 나오게 되면 여기서 더 갑니다 보다는 하방이 지지된다라는 포인트로 잡아보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TSMC나 제가 엔비디아도 말씀드렸고 네. 지금 이제 기대감이 막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기대감이 막 좋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좋은데 여기서 정말 서프라이즈한 게 나와도 그 시장에 반응하지는 않아요. 의외로 반대로 지금 TSMC처럼 생각보다 덜 나와주면 문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네.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된다면 속도 조절론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보시는지 최상, 최악의 시나리오 감안해 보시고요. 삼성전자, 마이크론의 보조금도 비슷하게 이제 8조 원대, 60억 달러 전후,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움직임 속에 내년도에 이제 HBM4 16단까지 쌓아 올린다. 그러니까 쌓아 올릴수록 좋은 거잖아요. 경쟁력. 이런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결국은 8만 전자를 회복하지 못하고 한 주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이라면 그 안에서도 가장 타겟이 될 만한 섹터가 우리 반도체, 그 안에서도 삼성전자잖아요. 네. 지금 기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네. 중장기적으로 주가에 대한 매력도는 분명히 있으나 우리가 지금 당장 오늘 장이 마감이 되거나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가급적 관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 지금 중동지방에서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온 이후 여러분들이 접근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업종,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 전망치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상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또한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또한 주가의 상승은 조금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매수보다는 조금 관망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다려보자. 다음 주에 시각 좀 더 전해드릴게요. 그러면 중소형주까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차 의원님, 오늘 장 중에 어제 상한가 갔던 YIK가 살아나는 걸 보면서 진짜 강하구나. 밑꼬리가 길게 달렸고요. 오늘 시가에서 일단 고점을 만들어냈지만 11시 구간에 8,800원, 다시 오후에 9,900원, 거의 만원 목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형주가 흔들리더라도, 대형주는 아무래도 이 매크로 변수에 유독 더 흔들리잖아요. 그러더라도 중소형주가 이렇게 강하다는 건 하나의 방증으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조심하자, 신중론을 볼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탄력이 좀 좋죠. 그렇지만 여기서 옥석 가리기는 분명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3일째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는 뭐 일단 차트로만 놓고 봐도 조금 월요일 날 올라줘야만 또 올라갈 수 있는 건 그런 모습.
기업들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앞서 이제 우리가 키움증권의 하이닉스 리포트를 통해서 거기서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누구든지 반도체에 몸을 담고 있다라면 후공정이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칩을 개발하기 노력하겠죠. 그러면 그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일까요? 결국 끝단에 있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경쟁을 하겠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후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미반도체가 공교롭게도 이제 삼성전자와의 악연 때문에 하이닉스랑 손을 잡았던 게 지금 이제 드러난 거고 마이크론하고 지금 손을 잡으려고 하고 삼성전자도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을 테스트하고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한미반도체와 이제 10년 지난 악연이 다시 손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겠다라면 이쪽이 경쟁이 되면 자,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러 다가오면 뒤에서 청바지를 팔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을 캐서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고 못 캐서 쪽발이 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들의 문제고 청바지를 파는 건 저는 후공정 업체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HBM을 만들려고 하는 기업들이 지금 혈안이 돼서 속도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검증된 회사를 쓸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후공정 장비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뭐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면 이게 조정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잠깐 엉덩이 걸치고 쉬는 정도의 차트일 뿐이기 때문에 또 자사주 소각도 또 오늘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의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프로의 시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이청원 PB였습니다. 고맙습니다.